3살 버릇 80까지 간다. 습관이란 오랜 세월 내 몸에 젖어 있어서 하루아침에 고치기란 매우 어렵지요. 그러기에 나이 들어 익어간다는 말은 절제할 줄 아는 실천함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세요. 행복해지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친구와 가족들과 교류하세요. 가족 및 친구들과의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분리된 존재로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노년기에는 좋은 가족과 친구들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의 교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친지 및 친구와 만나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취미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삶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후의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줄여야 하는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습관을 바꾸고 절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뢰를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했던 말로 인해 그 화살이 나를 향하는 일이 생깁니다. 늙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분위기에 취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흔쾌히 승낙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가 뱉은 말이 있어서 안 빌려주기도 뭐하고 빌려주자니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라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빌려주면서도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더 가관인 점은 아직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말보다 침묵이 낫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만 말할 줄 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상황이 필요한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보면 됩니다. 상대가 말할 때 절대 끊지 말고 경청해 보세요. 비즈니스 대화에서도 상대가 말을 할 때 끊으면 무례합니다. 말소리를 듣고 영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청이 우리가 갖춰야 할 매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를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에게 화풀이하는 행동은 꼭 자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 보기 싫었던 어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꼰대 소리 듣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쌓인 화를 나보다 약하고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푸는 건데요.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나이 들수록 화가 많아집니다.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쌓이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한 차례 심호흡을 한 뒤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 감정을 살피는 동안 화는 누그러들고 분노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현명하게 나이 든 사람의 행동 방법입니다.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그 전에 벌써 해결됐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짜증이 늘고 화가 많이 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에 봉착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휴식이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휴식 아닐까요? 세 번째는 차를 타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뜬금없이 무슨 차를 타지 말라고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도 꼭 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걷기가 생각보다 많은 운동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주 걷는 분들은 하루에 1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입맛이 달라진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걷기를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 개선부터 면역력 증감에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땀 흘릴 일이 많지 않은데요. 걷기를 조금 해도 모공이 열리고 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정신적인 부분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해주고 우울증 완화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격한 운동을 몇 시간씩 하면서 땀을 쫙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집 앞에서 10분을 걷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비교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니 걷는 습관을 잘 들여놓고 그 다음 관심 있는 운동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밥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나를 통제하거나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매 끼니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가 고파지면 과식을 하는 등 식습관이 틀어지게 됩니다. 또한 배고플 때 과식하는 것은 체중 증가를 불러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걷기 운동을 습관들이기 시작할 때 식습관도 잘 지켜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다리와 허리 쪽 관절 부담이 줄고 통증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식을 하게 되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피부도 좋아지고 평생을 함께했던 뱃살도 쏙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살이 찌는 이유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을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들은 잠이 없다고 말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계인 순환 리듬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해가 중천에 떠도 그냥 이불 속에서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점점 악순환하며 변해갑니다. 계속 늦게 일어나다 보면 하루는 짧고 조금만 움직이면 새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마음을 먹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와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낮잠을 좀 참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생활을 한 달을 하니 몸이 달라진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이 뒤바뀌어 있다면 그걸 되돌리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년이 되면 꼭 줄여야 하는 5가지인데요. 불행한 노후가 아닌 행복한 노후를 살기 위한 결론은 바로 삶의 자세입니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야말로 삶을 긍정 에너지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이 말은 마음먹기에 따라 불행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늙은 것을 한탄만 하고 아프다는 이유로 집에만 있다면 불행이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반대로 노화를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면 삶은 더 알차고 행복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라는 과도한 강박과 욕심은 스스로를 압박하고 무리한 절제로 이끌어 결과적으로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삶을 만듭니다. 건강하겠다는 강박에 빠지지 말고 당장 내일 생이 마감돼도 후회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행복한 노년의 삶이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늙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습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히 숙면하지 않는 습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다. 수면 시간이 적더라도 깊이 잠들고 숙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습관. 외로움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감정이다. 사회적 고립은 인지 저하, 우울증, 면역체계 약화, 비만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또한 심혈관 관련 질환 위험을 2배로 높일 수 있다. 남성이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린이와 노인은 체내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탈수의 위험이 높다. 노인이 특히 탈수 위험이 더 높은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이다. 심한 탈수는 신장 및 비뇨기 문제, 열사병, 저혈량 쇼크, 발작의 원인이 된다. 네 번째, 과도한 운동을 하는 습관. 노인의 과도한 운동은 몸에 해로울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과 같은 정형외과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데 고강도 운동은 뼈 문제를 악화시켜 더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라면 걷기나 춤, 요가 등의 운동이 좋다. 다섯 번째, 두뇌 활용을 적게 하는 습관.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뇌도 노화하고 이로 인해 인지적 변화를 경험한다.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정신적 활동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시작하거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에 언급했듯이 사회적 활동은 노인의 인지 저하와 치매 발병을 늦춘다. 여섯 번째, 음식을 조절하지 않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제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탕과 나트륨 섭취를 적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만성 질환이 있을 때는 의료진이 처방한 약물을 적절하게 복용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일곱 번째, 흡연하는 습관. 만병의 근원인 담배를 끊는 것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이미 흡연한 지 오래되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60세에 금연하더라도 건강은 충분히 개선된다.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시청하시겠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습관이란 오랜 세월 내 몸에 젖어 있어서 하루아침에 고치기란 매우 어렵지요. 그러기에 나이 들어 익어간다는 말은 절제할 줄 아는 실천함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세요. 행복해지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친구와 가족들과 교류하세요. 가족 및 친구들과의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분리된 존재로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노년기에는 좋은 가족과 친구들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의 교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친지 및 친구와 만나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취미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삶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후의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줄여야 하는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습관을 바꾸고 절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뢰를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했던 말로 인해 그 화살이 나를 향하는 일이 생깁니다. 늙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분위기에 취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흔쾌히 승낙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가 뱉은 말이 있어서 안 빌려주기도 뭐하고 빌려주자니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라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빌려주면서도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더 가관인 점은 아직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말보다 침묵이 낫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만 말할 줄 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상황이 필요한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보면 됩니다. 상대가 말할 때 절대 끊지 말고 경청해 보세요. 비즈니스 대화에서도 상대가 말을 할 때 끊으면 무례합니다. 말소리를 듣고 영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청이 우리가 갖춰야 할 매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를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에게 화풀이하는 행동은 꼭 자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 보기 싫었던 어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꼰대 소리 듣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쌓인 화를 나보다 약하고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푸는 건데요.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나이 들수록 화가 많아집니다.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쌓이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한 차례 심호흡을 한 뒤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 감정을 살피는 동안 화는 누그러들고 분노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현명하게 나이 든 사람의 행동 방법입니다.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그 전에 벌써 해결됐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짜증이 늘고 화가 많이 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에 봉착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휴식이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휴식 아닐까요? 세 번째는 차를 타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뜬금없이 무슨 차를 타지 말라고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도 꼭 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걷기가 생각보다 많은 운동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주 걷는 분들은 하루에 1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입맛이 달라진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걷기를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 개선부터 면역력 증감에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땀 흘릴 일이 많지 않은데요. 걷기를 조금 해도 모공이 열리고 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정신적인 부분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해주고 우울증 완화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격한 운동을 몇 시간씩 하면서 땀을 쫙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집 앞에서 10분을 걷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비교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니 걷는 습관을 잘 들여놓고 그 다음 관심 있는 운동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밥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나를 통제하거나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매 끼니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가 고파지면 과식을 하는 등 식습관이 틀어지게 됩니다. 또한 배고플 때 과식하는 것은 체중 증가를 불러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걷기 운동을 습관들이기 시작할 때 식습관도 잘 지켜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다리와 허리 쪽 관절 부담이 줄고 통증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식을 하게 되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피부도 좋아지고 평생을 함께했던 뱃살도 쏙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살이 찌는 이유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을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들은 잠이 없다고 말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계인 순환 리듬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해가 중천에 떠도 그냥 이불 속에서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점점 악순환하며 변해갑니다. 계속 늦게 일어나다 보면 하루는 짧고 조금만 움직이면 새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마음을 먹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와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낮잠을 좀 참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생활을 한 달을 하니 몸이 달라진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이 뒤바뀌어 있다면 그걸 되돌리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년이 되면 꼭 줄여야 하는 5가지인데요. 불행한 노후가 아닌 행복한 노후를 살기 위한 결론은 바로 삶의 자세입니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야말로 삶을 긍정 에너지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이 말은 마음먹기에 따라 불행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늙은 것을 한탄만 하고 아프다는 이유로 집에만 있다면 불행이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반대로 노화를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면 삶은 더 알차고 행복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라는 과도한 강박과 욕심은 스스로를 압박하고 무리한 절제로 이끌어 결과적으로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삶을 만듭니다. 건강하겠다는 강박에 빠지지 말고 당장 내일 생이 마감돼도 후회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행복한 노년의 삶이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늙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습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히 숙면하지 않는 습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다. 수면 시간이 적더라도 깊이 잠들고 숙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습관. 외로움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감정이다. 사회적 고립은 인지 저하, 우울증, 면역체계 약화, 비만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또한 심혈관 관련 질환 위험을 2배로 높일 수 있다. 남성이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린이와 노인은 체내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탈수의 위험이 높다. 노인이 특히 탈수 위험이 더 높은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이다. 심한 탈수는 신장 및 비뇨기 문제, 열사병, 저혈량 쇼크, 발작의 원인이 된다. 네 번째, 과도한 운동을 하는 습관. 노인의 과도한 운동은 몸에 해로울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과 같은 정형외과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데 고강도 운동은 뼈 문제를 악화시켜 더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라면 걷기나 춤, 요가 등의 운동이 좋다. 다섯 번째, 두뇌 활용을 적게 하는 습관.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뇌도 노화하고 이로 인해 인지적 변화를 경험한다.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정신적 활동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시작하거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에 언급했듯이 사회적 활동은 노인의 인지 저하와 치매 발병을 늦춘다. 여섯 번째, 음식을 조절하지 않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제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탕과 나트륨 섭취를 적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만성 질환이 있을 때는 의료진이 처방한 약물을 적절하게 복용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일곱 번째, 흡연하는 습관. 만병의 근원인 담배를 끊는 것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이미 흡연한 지 오래되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60세에 금연하더라도 건강은 충분히 개선된다. 감사합니다.